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통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할 자료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통통계의 경우에는 유통기관의 장기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 체계가 발전되지 않아서 통계가 불완전하고 단속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추계통계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유통통계의 경우에는 통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점도 염두에 두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통계의 시계열 중에서 가장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전기시장수에 관한 것으로 18세기에서 19세기 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통계 시계열은 대부분 식민지기에 해당하는 20세기 초까지 소급되는 것과 해방 이후 1960년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 이후의 통계는 대체로 식민지기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나 해방 이후 통계청이 조사한 도소매업 센서스 등 정부 측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조병찬, 박이택 등 주요 연구자의 성과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그룹 산출액 및 부가가치, 2그룹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판매액, 재고액, 3그룹 유통마진, 4그룹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기의 부가가치를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도소매의 부가가치를 추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시장 거래액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고 거기에 소득률을 곱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마진율과 거래액을 계산하여 유통마진을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식을 채택한 최신 연구는 1939년 상업센서스 추계를 주요 자료로 활용한 바 있으며, 후자는 경성상공회의소 경제월보, 조선상품거래 편람 등을 이용하여 추계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기간 중에 추산한 단편적 정보가 확인되는 것 외에는 약 20년간의 시기적 공백이 있고, 1970년 이후 현재까지에 대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1939년 상업센서스는 임시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39년 임시국세조사 자료는 물품 판매업의 영업의 종류를 48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업의 종류마다 10가지 경영의 형태, 즉 소매점, 백화점, 생산소매상, 도매상, 도소매상, 무역상, 산업조합, 소비자단체와 공동구매, 기타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물품 판매의 중개로 구분하여 점포수, 판매액, 종사자 수 등을 조사했으며, 지역별, 영업 계속 기간별, 조직 유형별 등의 구분에 따라 통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방 이후 센서스가 재개된 것은 1968년이었으며 이후 1971년, 1976년, 1979년, 1982년,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5년 등 부정기적으로 계속되었고, 그 명칭 역시 도소매업 센서스, 총사업체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등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판매액, 재고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직 형태별 통계는 연속적이지만 산업별 통계는 1996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해서는 1960년과 1961년의 통계를 한국통계영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도소매업 동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통계의 작성이 중지되어 이후 시기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유통 마진에 대한 추계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해방 이후 유통 마진에 대해서는 1950년에서 1960년대에 단편적인 정보가 있을 뿐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는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 2005년, 2008년에 소매 마진율이 업종별로 각각 조사된 바 있으나 연속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후에는 작성이 중지되었습니다. 식민지기의 시장에 관한 정보는 시장수에 관해서는 공사설별로 개시 횟수 등을 포함하여 얻을 수 있으며 지역별 시장수는 18세기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 공사설별, 물정별, 지역별 정보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통계의 완비도가 높은 이유는 조선총독부 조사가 해마다 빠짐없이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기 시장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구분되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유통제도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류별 시장수는 본서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1920년에서 1926년 및 1930년에서 1941년 간의 통계만 기록하고 있어 1910년대나 1927년에서 1929년의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카다 히로시의 1929년 시장을 통해서 본 조선의 경제라는 논문, 문정창의 1941년 조선의 시장이라는 저서 등에 기록된 간헐적 정보를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카다 히로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거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치에 해당하지만 1927년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정창의 저서에 등장하는 수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거한 듯 하지만 주로 재래시장에 있어서 숫자의 차이가 관찰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1928년에서 1929년간에 대한 보완은 조연군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1928년 발간된 조선경제잡지 165호 및 1929년 발간된 조선총독부 조사월보 제1권에 의거한 것입니다. 해방 이후 시장 또는 유통기구에 관한 통계를 장기적으로 일관된 원천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2000년대로 접어든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조병창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와 업계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유통 정책 및 그 변경 과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자료가 불일치한 이유로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했던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 등의 자료를 1997년 위안위기를 겪으며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본서에서는 기존 연구 및 원자료를 망라하여 비교한 다음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수치를 선정하여 제시해 두었으며 개별 통계에 대해 각각의 출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전통시장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에 대해서만 통계청의 전통시장, 상정가 및 점포 경영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통통계에 대한 1차 자료 및 통계서, 이를 이용한 추계작업 등을 1그룹 산출액 및 부가가치, 2그룹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판매액, 재고액, 3그룹 유통마진, 4그룹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4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었음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